자, 지난 시간에 원자과 전자 에너지 껍질에 대해서 배웠지. 보론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이다 배웠잖아. 보호가 잘못 설명한 거 하나가 뭐니? 많이 있는데. 운동한다. 시험 머리 깎았니? 오이씨, 오늘 손분이? 니들 미팅 하냐고 그랬지? 어느 정도? 보면 그 궤도를 따라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도 여기서 봐야 돼. 이 전자, 우리가 보통 에너지 띠라고 하는 게 전자 껍질이거든. 근데 이 전자 껍질이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어려워. 그렇게 보지 말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은 곳, 이 정도로 알고 있자. 알았지? 대신에 그건 알아야겠지. 이거 원자핵 하나잖아, 그지? 그러면 요 띠가 뭐를 의미하냐?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치? 그런데 다전자일 경우는 있잖아, 얘들아. 헬륨 이상의 다전자일 경우에는 이 띠 구분이 상당히 복잡해져. 수소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불연속 스펙트럼이 팍팍 나오는데 좀 더 연속에 가까운 값, 이런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모든 원자들은 그래도 선 스펙트럼이 찍혀.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알고 이쪽을 접근하도록 해.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에너지 띠를 배우게 되는데, 니네 에너지 띠라는 것이 사실 좀 일반 물리학이나 들어가야 배워돼. 그러나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좀 더 이해가 쉽다, 여기가. 우리 저렇게 에너지 띠라고 하는 전자 껍질을 뭐라고 부르지? 무슨 양자써? 주양자써. 오, 그래. 화학을 하는 애들은 알지. 화학 안 하는 애들은 모르고. 화학 안 하는 애들은 흔들어봐요, 그래서. 없네. 그럼 그 설명이 되겠네. 결국은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비탈을 표현하는 첫 번째 번호 아니냐? 두 번째 번호가 뭐였냐? 주수야. 그렇지, 주양자수야. 그건 오비탈의 모양을 뜻하지. 마지막으로. 자기 자수. 그렇지. 그건 오비탈의 방향을 뜻하지. 결국 너희들은 확률함수를 보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안에 전자가 표시돼 있니, 안 돼 있니? 안 돼 있지. 그럼 스핀 자기양자수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철저하게 물리학에서의 에너지 띠는 오비탈 겹치기야. 말 그대로. 하지만 오비탈은 절대 겹칠 수가 없어. 바로 파울리 베타 규칙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박스가 있잖아. 박스 주소지가. 니네 기억해봐. 이 빵빵 뭐였어? 이 빵빵. ES. 오, 이것들 봐라. 211. EP. 오, 그렇죠. Z. 눈이 반짝반짝 하나요? 이것들이 겹치면 안 되는 거지. 알았냐? 전자 두 개가 들어가는데 너희들 봐봐. 어떤 한 원자에 속한 전자들은 모두 4개의 양자수가 달라야 되는 거야. 방은 같아도 돼. 방은 211 혹은 2빵빵, 3빵빵. 방은 같아도 돼. 박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스핀 자기양자수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고로 방도 겹치게 되면 안 되는 거. 서로 방이 겹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론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원자에게 하나일 때는 원자 하나라 이렇게 선명하게 이 에너지 띠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사실 이거 그리는 것도 틀린 게 1과 2 사이가 제일 멀어. 얘들아, 1과 2 사이가 제일 멀고 2하고 무한대 사이가 촘촘하게 붙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봐야 될 물질의 상태가 뭐냐면 고체야, 고체. 고체면 원자와 원자 간의 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지. 가까우면 이렇게 에너지 띠들이 겹치진 못하더라도 서로 이웃하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쌓인다는 얘기를 쓰거든. 쌓인다. 그러니까 봐라. 원자핵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구형으로 존재하는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 자체가 서로 경계를 두고 오버랩은 안 된다는 거지. 경계를 두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원자핵이 지금 3개가 됐지. 그럼 1껍질만 보더라도 뭐 가운데가 밑에라면 왼쪽에가 바로 위, 그 다음 맨 오른쪽에가 또 바로 위.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 3개의 껍질이 서로 이웃하게 계속 존재한다면 여기서는 100만큼 이 껍질로 전자가 튀어 올라갈 그 에너지가 100이 안 된다는 얘기야. 겹치니까. 또 하나,
이 전자, 1껍질에 놀던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더 넓다는 거야. 왜? 공간이 3개로 나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전자가 꼭 그 껍질로 운동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공간에 놀던 그 에너지 껍질이 이거 하나야. 그럼 여기 이 라인에서 발견될 확률이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핵이 하나 또 들어오면서 그 위에 겹치기로 위에 하나 더 있어. 또 하나 또 들어오면 더 있어. 이러면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야. 확률도 커지고. 그게 무한대로 많아지면 이게 두꺼워진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따지면 저 바깥에 애들은 어떨까? 가뜩이나 여기 막 촘촘한데 저 바깥에 애들은 더 촘촘해지겠지? 중요한 거.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따지면 저 밖은 그냥 다 연결될게요?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나. 다시 말해서 실제로 보면 여기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원자 핵이라고 하면 첫 번째 껍질은 여기서 한 논산 정도 되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웃하는 껍질이 겹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여기는 지면상 이렇게 그려놨지만. 알았지? 그러면 여러 가지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오비탈로 설명하다가 갑자기 또 입차수로 설명하는 것 같아. 결국 마지막에 뭔지 아냐? 입차처럼 설명할 거야, 내가.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쓸 거라고. 사실은 발견될 확률이야, 그건. 알았지? 전자가 움직이는 공간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밀껍질에만 여기서 전자가 통통통 나타나다가 이렇게 겹치기가 되면 그 바로 위 에너지에서 나타날 수 있고 바로 위 에너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원자핵이 겹쳐져 있으면 전자들이 그 다음 껍질의 이동이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자. 저 맨 바깥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얘들이 주양자 수와 그 다음 주양자 수의 차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 그것들이 합쳐져, 거의.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니네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원래 주양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떨어질 때 선 스펙트럼이 찍히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원자핵이 무한대로 많아지잖아? 특히 금속처럼? 그러면 거의 촘촘하게 있어, 껍질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방출 스펙트럼이 뭘로 찍혀? 연속으로 찍혀. 거의 연속으로. 알았어?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저 바깥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것도 계열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몬이나 달모나 핫세는 선이 딱 찍혀. 근데 저 바깥에 쪽 껍질은 거의 연속 스펙트럼 쪽으로 찍힌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왜? 주양에서 차가 거의 안 날 거니까, 얘들이. 알았니? 자, 표현해보자. 가까이 있는 원자의 영향으로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나뉜다. 겹칠 수 없다. 파울리 베타 규칙에 의해서. 됐지? 전자들은 서로 같은 양자수를 갖는 것끼리 존재할 수 없다기 때문에 수많은 원자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연속적인 에너지띠가 형성이 된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나타나는 띠를 말하는 거고, 원자가 띠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너희들 원자가 전자수라는 건 가장 에너지가 높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의미하지.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원자가 띠는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는 그 에너지 레벨을 뜻하는 거야. 0켈빈 온도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쪽 에너지 띠, 에너지가 제일 높은 띠, 가장 불안정한 띠를 말해. 이해 갔어요? 전도띠란 무엇이냐? 그거 이후를 말해. 자, 원자가 띠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원자의 바닥 상태라고 불러. 그지? 근데 그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들 혹은 그 안쪽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들뜬 상태지만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 위에 띠로. 이렇게 되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보다는 핵으로부터 좀 더 어떻다? 자유로운 거야. 좀 더 자유로운 거. 그래서 전도띠가 과연 원자가 띠랑 멀리가 어느 정도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도체냐 부도체냐를 판단할 거야. 알았어? 그럼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어떨수록 자유전자가 잘 생길까? 가까울수록 멀수록? 가까울수록. 그치? 가까울수록 금방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유전자가 금방 생기겠지. 그 전도띠에 존재하는 전자가 자유전자라니까. 근데 그 자유전자가 진짜 자유전자일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자유전자야. 걔도 어차피 핵의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원자값끼리는 하나의 원자에 꽉 잡혀있어. 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도체를 보는 거야. 도체.
하나의 핵에 원자가띠라는 전자가 막 그 주위를 서성이고 있는 애인데 얘가 전도띠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 핵의 영향을 안 받고 옆에 있는 핵에도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돌다가 옆에 있는 핵이 땡기면 글로 갈 수 있겠지. 근데 전도띠에 있다 보니까 그 핵에만 또 국한되지 않아. 또 가까운 핵이 있으면 또 글로 끌려가.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야. 이 핵 주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발견되고 저쪽에서도 발견되고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뭐라고? 자유전자야. 알겠지?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굉장히 자유로운 지가 가고 싶은 그게 아니라 멋대로 움직이는 전자가 존재한다. 어느 띠에? 어느 띠에? 전도띠에. 알았어? 띠간격. 그 띠와 띠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 띠 틈이라고도 예전에 가리키거든. 띠 간격. 띠 간격은 이런 걸 띠 간격이라고 해. 그럼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오비탈에서 확률이 있지요. 오비탈에서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건 어떤 이론에서 그러니? 선 스펙트럼 이론에서 그런 거야. 선 스펙트럼이 거기는 안 지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고유의 자기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있다. 전자가 존재할 수는 있어. 있는데 요 띠틈이라고 하는 요 띠틈에는 고체인 경우라면 저 띠틈에는 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비탈 론으로만 따져가지고는 저기에 있을 수 있거든. 근데 파울리 베타 규칙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 저기에 전자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4개의 양자수를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야, 오비탈론으로 따져봐. 슈리딩과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전자는 어디든 있을 수 있어. 어디든. 그렇게 따지면 수소 같은 경우는 1껍질, 2껍질 사이에 전자가 있어야 되거든. 오비탈론으로 따지면. 근데 누가 그걸 딱 제어를 해주지? 파울리 베타 규칙. 알았어? 파울리 베타 규칙 그 껍질에 그 서로 스핀 자기 양자수가 다른 것이 2개만 딱 들어가 있는 그 이론이 이런 무분별한 에너지 확률, 전자의 발견 확률을 딱 제어를 시켜주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띠틈에는 전자가 발견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요 띠에서 요 띠로 넘어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오려면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전자띠를 뭐라고 부른다? 전도띠라고 부르는데,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로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지? 근데 그럴 경우는 도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자, 이 띠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아. 여기도 띠간격이고 여기도 띠간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띠간격이라고 말하는 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를 말한다. 그 띠간격이 좁을수록 자유전자 대비 어떻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다. 자, 원자가띠의 전자가 띠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야,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딱 올라가게 되면 원자가띠에 전자가 있던 자리가 비지. 여기 빈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거든. 자리가 비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져. 알았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리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못 움직여. 이런 걸 똑같아. 야, 차가 고속도로에 꽉 막혀있어. 근데 차가 한 대가 싹 빠지잖아? 그러면 앞으로 좀 당기지. 그럼 뒤차도 앞으로 당기지. 저 뒤차는 100km 쏠 수 있어. 물론 가면 딱 정체되겠지만. 알았어? 이게 너희들 혹시 허블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 전혀 다른 이론은 아닌데 외계, 우리로부터 관측자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계나 별은 좀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는 거. 응?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가까운 자리에 자리가 나서 저 빡빡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한 발짝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2발짝으로 움직여 온다는 거야. 거기 자리를 올라오고. 그 다음에 3발짝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거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느끼냐면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느껴. 행군을 하는데 좀 처지지 말라고 조교들이 막 뭐라고 해. 5m 간격으로 놓고 막 애들이 행군을 할 때 야, 처지지 마. 이거 왜 그러냐? 5m 간격이 있는 애가 약간 조언을 하고 6m요. 떨어졌네. 1m를 땡기잖아?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바로 1m 따라오면 될 것 같지? 조금 더 땡겨와야 돼. 그럼 맨 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 계속 뛰어. 그걸 따라가려고. 알았어. 그래서 계속 붙으라고 하거든. 계속.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여기서 붙이지 않으면 저 뒤는 뛴다는 걸 아니까. 알았어?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탁 튕기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의 움직임이 좀 더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 오케이? 자, 에너지 띠와 전기 전도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게 원자가 띠고 여기 전자 꽉 차있지. 여기가 전도띠야. 봐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선생님, 원자가 띠에 보면 전자들이 하나 내지 7개. 그지? 1조부터 17조. 여기 꽉 차 있어요? 얘들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모든 원자들이 원자과 전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 이 안에. 그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알았어? 여기서 전자 하나가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인다?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왜 여기서 움직여요? 여기 있는 애가 더 에너지가 높은데요? 이게 웃기는 게 얘들아. 또 오비탈론이야. 전자가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우리가 딱 선출할 때 이 중에 에너지를 딱 줄 때 제일 에너지가 높은 애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경우수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에너지를 줄 때 이게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전자든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야, 이렇게 따지면 뭐도 가능한 줄 알아? 얘가 지금 뭐 21번 스칸듐이라고 해보자니? 그러면 1껍질에도 전자가 2개 있고 2껍질에 8개 있고 이럴 거 아니냐? 1껍질에 있던 전자도 여기에 나타날 수 있어. 확률로 따지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 중에 에너지가 제일 그 당시 에너지를 가장 높은 전자가 튀어 올라간다? 뭐가 생긴다? 빈자리가 생기지? 이걸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한 거야? 양봉이라고 해요. 양봉. 알았냐? 빈자리 공간이라는 거야. 양변환을 띄는 공간. 왜? 전자가 우리 그렇잖아. 전자가 꽉 차 있던 상태에서 어떤 전자가 이동을 하면 얘는 양전환을 띄잖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빈자리, 양봉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알겠어? 그래서 빈자리라고 하면 요게 생기면 얘들의 움직임이 어떻다? 전자들이 활발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바리? 올라간 전자는 어떻게 움직인다? 지 스스로 자유롭게 아니라 여러 핵의 영향을 받아서 지멋대로 움직인다. 지멋대로. 알았어? 얘들이 단 하나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 핵의 힘보다 외부의 힘이 강할 때. 그게 뭐냐? 열이 흐른다든가 전류가 흐를 때. 그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쫙 배열해 애들이. 그런 걸 배양한다고 그러거든. 알았어? 자, 원자과 띠가 전자로 모두 채워져 있으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를 않는다. 왜? 원자과 띠는 핵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여. 그런데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렇다면 이 전자는 핵의 힘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 이쪽 저쪽 원자들의 핵에 의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지언정. 알았니? 어떤 핵에 국한돼서 잡혀있는 전자가 아니란 얘기야.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예를 들어 전기를 통하거나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 혹은 뭐 열을 전달해 주잖아. 그럼 여기 있던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 얘가 막 분산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기를 딱 가할 때 그전에는 전도띠에 전자가 2개 있었는데 전류를 딱 흐르게 할 때 막 4, 5개, 10개, 20개로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물론 전류를 딱 끊잖아? 그럼 몇 개는 일부 돌아가. 자기 자리로. 알겠니? 그런 형태야. 전도띠의 자유원자나 자유전자나 원자과 띠의 양쪽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 좀 더 부산할 테니까. 자, 이제 이 그림 잘 봐라. 이 그림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틀리면 바보. 왜? 보고 푸는 거니까. 니네 여기 보면 왼쪽, 중간, 오른쪽 중에 누가 띠 간격이 제일 좁아? 얘가 띠 간격이 제일 좁잖아. 이거 도체라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체, 전류를 잘 흐르는 금속. 이렇게 보면 되고, 얘가 띠 간격이 제일 넓지. 이게 뭐라고? 부도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연체라고 하는 거. 아마 기가 시간에 배웠다면 절연체 뭐 배웠니? 전선의 피복. 이걸 절연체라고 배우잖아? 너희들 신발에 밑창. 그죠? 자동차죠. 자동차에 번개가 맞으면 피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직접 맞으면 끝나요. 자동차에 번개가 직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충격을 가하는 거고요. 주변에 이 번개라는 게 여러분 바위를 타고 가요. 제가 번개를 맞아봤거든요. 전 딱 한 번 맞았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물론 직접 맞았으면 전 죽었죠. 근데 산꼭대기에 여러분 텐트 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산꼭대기에 텐트 치는 거 아니고요. 바위 안반 위에다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두 개를 다 했거든요. 모르니까요. 그 6명의 친구랑 갔는데 맨 산꼭대기 지리산이에요. 거기다 막 금잔디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막 기타죠. 하고 막 마셔 갔죠. 막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근데 잤어요. 셋셋이. 근데 그게 좀 자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딱 떠보니까 텐트가 여기 있더라고요. 비가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이 텐트가 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깨우고 막 볼때 세우고 막 털고 막 이러는데 정말 하얀 게 0. 몇 초? 샥. 근데 죽을 고비 넘겨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죽을 고비 넘겨본 사람. 그 사람은 알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인생 한 번에 싹 흘러가요. 필름. 그거 경험이 딱 오잖아. 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생각하면 돼. 내가 그걸 2번 넘겼거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저수지에서. 그리고 그때. 그래서 나는 알았어. 아, 내가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볼대를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막 떨리면서 흰색, 뭐 하얘지면서 뭐가 싹 지나가요. 그리고 진짜 한 5분간 3명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니, 3명을 볼 새도 없어요. 자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멍하니 있다가 우리 새를 딱 보니까 애들 다 못 빠지고 있어요. 그게 5분 지나니까 걱정돼요. 옆 텐트 애들이 딱 보니까 연기가 싹 살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비가 딱 멈추고 나서 6명이 뭉쳐서 거기 기독교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즉시 텐트 쳐갖고 내려왔어요. 진짜로 그게 보니까 저쪽 근처에서 번개가 떨어졌는데 이게 바위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번개 같은 게 이제 빵빵 치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데 치면 자동차는 번개를 흐르지 못하는 게 바퀴가 고무라고 해요. 바퀴가 절연체이기 때문에. 기차는 어떨까요? 올라옵니다. 기차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차는 그 보통 전철 같은 경우 위에 피리침이 다 있어요. 안테나 자체에. 그 피리침이라는 건요, 여러분 저기 세탁기나 이런 거에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전류가 거의 0이라 밑으로 내보내는 거, 옆으로 빼내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까먹었다. 이러면 또 화나는데. 그 선이 있어요. 전기 저항이 거의 0이 되는 거. 그럼 전류는요, 저항이 0인 곳으로 흘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전선에 새가 앉아 있는데 왜 새는 감전되지 않을까요? 새 두 발을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전선을 밑으로 전류가 흐르고 새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류는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운 곳으로만 흐르지 저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새들이 앉아있는, 가끔 새 중에 알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감전된 새들 있어요. 특히 주둥이 길고 등치 큰 새들이 전선에 앉아가지고 저쪽 전선 콕 쏘다가 전류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새들이 여기 이렇게 한 전선에 앉으면 괜찮은데 이 큰 놈들은 이렇게 앉는다고 이렇게 그럼 뒤지는 거예요. 바로 감전되면 툭 떨어져요. 한 방에. 사람도 그래. 사람도 전선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이 전선 잡았다가 이렇게 잡는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에서 떨어질 때 있죠. 전선이 있죠. 그럼 한쪽 전선만 2개를 잡으세요. 야, 이렇게 딱 떨어지면 끝나요. 칙 하면서 튀어나가요. 빵 하고. 제가 튀어나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빵 하고 돼요. 죽습니다. 자, 절연체라는 게 그거야. 절연체는 띠강벽이 굉장히 넓어서 연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웬만한 에너지로는 전도대로 올라가지 못해. 알았어? 근데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있겠지. 온도를 굉장히 높여주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올라가겠지. 그럼 어떻게?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그래서 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들은 고온이 되면 오히려 내부 저항이 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부 저항이 줄어서 전류가 잘 흘러. 근데 얘는 어떠냐? 고온이 되면 도체는 오히려 전류가 안 흘러. 왜? 자유전자는 많이 생기는데 중심 양면들이 좀 더 가까이 있어갖고 얘들이 진동을 해. 전자들 지나가는데 방해를 준다고. 그래서 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이 준다는 거. 알았지? 이게 뭐니? 가끔 이런 것도. 자, 근데 요거 그림 잘 봐봐.
얘보다 띠간격은 좁은데 얘처럼 띠간격이 붙은 것도 아니야. 이네들이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반도체다. 반도체야. 알겠지? 반도체. 반도체는 이 띠간격을 보고 보기 때문에 얘 홀로 시험에 절대 안 내. 왜? 얘랑 비교해서 뭐라고? 같이 나오지. 시험에. 왜? 이것만 딱 내봐. 이것만 딱 내면 얘보다 좀 더 띠간격이 좁은 애가 있으면 걔가 반도체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요거 혼자 등장하지 않는다니?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세 개 같이 나온다? 그럼 반도체라는 게 뭐냐? 띠간격이 작아. 전자전이가 쉬운데 누구보다야? 상대적으로. 전원체보다. 그 설명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얘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저항이 줄어서 전류가 잘 흘러.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잘 흐름의 정도가 좀 큰 거지. 알았어? 얘는 저항이 저 위에 있어. 그래서 막 온도가 엄청 높아지면 조금 전류가 잘 흐르는 저항이 좀 줄는 형태인데 얘는 그래도 중간 정도. 우리가 이제 치료가 가능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걸 반도체라고 부르고 오늘 이걸 중점적으로 배웠거든요. 여러분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떻게 출발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누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어느 회사가? 맞아요. 삼성이 최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반도체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유명한 미국 회사예요. IBM이요. 들어봤죠? 걔들이 처음에 8렘짜리를 처음 만들었어요. 알았니? 그리고 대박을 쳤습니다. 걔들이 100년은 먹고 살 만한 돈을 벌었다 했으니까요. 근데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1세대 컴퓨터 알아요? 애니악? 얼마만 했어요? 건물 한 층만 했어요. 건물 한 층. 진 공간에서 기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센스포, 그 다음에 뭐 IC 직접 이만 굵직하게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자체 열을 너무 많이 발생해서 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막 6 플러스 2 그럼 찡찡 뿌뿌 뭐 이러면서 난 8 우와 이럴 때 시대라고 그때 당시에는 진공부품 막 돌면서. 근데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아이들을 이 한쪽 작은 곳에 직접해서 넣었는데도 열이 생기니까 오히려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야. 그게 반도체의 출발이에요. 그 반도체의 소재가 된 게 첫 번째가 14조 원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흑연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걔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아예. 그 도체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흑연은 안 되고 바로 밑에 있는 누구? 실리콘, 규소. 걔는 가능해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죠. 8렘짜리. 그래서 의기양양해가지고 IBM이 16렘을 연구한 거. 16렘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남겨놨대요. 시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돈 더 우리가 벌 텐데 어떡하지? 꿈을 꾸고 있는데 저기 한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16렘을 출시한 거예요. 얘들 완전 뒤통수 맞았죠. 이게 뭔 일이지? 그리고 가서 이럴 수는 없다. 저렇게 미개한 나라가 우리나라 걸 베낄 수밖에 없다. 그 국제선법재판소에 걸어요. 소송. 그래서 거기서 진짜 심사를 봅니다. 근데 회로도가 전혀 달라요. IBM이랑. 그래서 삼성이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얘들도 포기한 거야. 야, 신문에 출시하지 마. 우리 자존심이야. 32년 연구해봐. 그래서 딱 포기해버리고 삼성한테 16년 주고 31년을 연구한 거죠. 근데 얘들이 16렘을 발표하고 얘들이 수백만 달러 31년 연구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1, 2년 있다가 31년이 바로 나와요. 삼성에서. 그 애들이 이제 두 번 맞은 거 아니야. 빠방. 멍원이었는데 68회, 128회, 256년까지 뻥 터트리는 거야. 삼성. 한 방에 죽인 거야. IBM은.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 IBM은요. 256렘만 만들고 삼성은 16렘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로 다니면 에쿠스만 만들고 이쪽 애들은 보닝 뭐 이런 거 경차 훨씬 많이 팔리죠. 이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가전제품이 소형화가 이루어진 거죠. 핸드폰조차도. 옛날에 여러분 못 봤죠? 저는 어렸을 때 핸드폰을 이만해요. 오키토키에 오키토키 이만해. 근데 그걸 여기다 딱 달았을 때 그 딱 착용감 바지가 쭉 내려갔을 때 돈 있는 자만이 보고 다니는 그 모습. 딱 뚱뚱뚱. 응. 사람들이 오. 여기는 20원 들고 종준이가 줄 서고 있었대. 근데
보란 듯이 촥 발이 축 내려. 뭐 있었죠? 돈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그러다가 핸드폰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 옛날에 요만한 것도 나온 거 알아요? 핸드폰이 요만한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 큰 사람, 강호동 같은 애들 이러고 했다니까 통화를. 이게 너무 작아갖고. 근데 그런 식으로 반도체의 발견이 경량화를 시키고 소형화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이렇게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게 반도체의 발견 때문이에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직접 회로들을 많이 넣을 때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 그리고 삼성이 뭘 잘하냐면요, 얇게 자르는 걸 잘해요. 이 실리콘을 얇게 자르는 거. 알았어? 너네 그 실리콘 그 성형수술할 때 넣는 실리콘이랑 뒤에 이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 차이다. 괜히 같은 실리콘 이제라도 말아, 알았냐? 그리고 일본은 크랙률이 좀 떨어져요. 불량품이 좀 떨어져요. 근데 아직도 삼성 쪽이 핫죠. 그래서 지금은 뭐의 승부냐? 얼마나 그 안에 많이 집어넣느냐예요. 기술. 나노 기술이라고 하죠. 지금 그 시대까지 왔고, 그 대만의 TMC인가 걔들하고 걔들이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해요. 삼성보다는. 근데 삼성하고 그 대만 그쪽 TMC, TSR 거기 걔들이랑 붙는데 앞으로 요 올해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올해 말에. 이제 4.5기가 그쪽을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삼성이 그걸 잡아버리면 전 세계 1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만들었죠? 미국. 미국에 어디 조지타운 뭐 거기 건설했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의 인텔이 만약에 코퍼레이션만 해주면 삼성은 충분히 세계 1위를 해요. 근데 일단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미국 우리나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삼성 주가는 올해 말에 뜹니다. 지금은 안 뜹니다. 저도 없어요.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삼성? 있어요? 몇 주? 얼마예요? 평당? 몰라요. 지금 안 본지 오래됐어요. 아니 이거 얼마에 샀냐고. 7만원대 샀어요? 6만원대 샀어요? 너 7만원? 6만 아주 초창기 샀네 그래도. 작년에 상장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요? 엄청 오래됐는데 6만 5천 원이면 뭐 얼마지? 삼성이 엄청 뜰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거 사도 야, 그래도 한 10만 주는 갖고 있어야지. 10만 주. 그 정도면 한두 주 이러면 아니지 굳이. 아, 돈 제대로 먹었더라고. 2만 5천 원에다가 14만 원을 벌었대요. 못 사. 티켓. 얘도 돈 잘 벌어. 굿즈. 전문가래. 가방을 한다더니 한 번도 안 다녔죠. 자, 봅시다. 반도체의 특징이 뭔지 알겠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 반도체라는 놈들이 14로 원소를 중점으로 하는데 이렇게 띠간격이 부도체보다 좀 가깝고 누구보다 도체보다 좀 멀어서 적당히 온도가 높았을 때 그 물질의 자체 저항, 비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보세요. 반도체를 바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갑니다. 순수 반도체, 이 1세기 반도체, 처음에 반도체 연구가 시작된 건 이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얘들이 다 14족입니다. 밑줄 쳐놓고 꼭 알고 있어요. 14족 원소들인데 외곽에 전자가 4개 있다는 거죠. 최외곽에 전자가 4개. 여러분 이 넷이라는 말이 엄청 안정한 거 알죠? 8전자 궤도의 정확히 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전자 궤도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원자가 전자 자체가 얘들이 비금속이지 않습니까? 교수하고 저만이 비금속인데 공유결합이라는 건 전자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될 일이 엄청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14족은 그나마 띠간격이 좀 좁아서 온도가 좀 더 높아지면 자유전자가 될 확률이 저련체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비저항값이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내부 저항값이 떨어지더라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부족한 거야, 인간들이. 여기에다가 전자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뭐를 해? 거기다가? 아니지. 거기에다가 이제 데코를 하는 거야, 데코.
그 대꾸가 뭐냐? 뿌리는 거다. 니네 화학 결합과 혼합은 다르다. 화합과 혼합은 다르다. 지금 여기다 뿌린다는 건 혼합이야, 말 그대로. 알았냐? 여기다 뭘 뿌리느냐?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가하는 거야. 물 뿌리 어떤 놈이야? 물 뿌린다고? 이 송 뿌려라, 이놈 새끼야. 자, 너희들 피자에 도핑 어떻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 하잖아. 도핑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네 피자 토핑 뭐 넣나? 피자 토핑할 때 뭐 넣나? 저요? 치즈를 많이 넣어요. 아, 치즈를 많이 넣나? 예. 다른 것도 넣는 거 좋아하나? 천면이구만. 다음, 자네는? 저 피자에서 먹는데. 아, 돈이 없구나. 그 다음에, 자네는? 저요? 뭐 토핑 좋아해? 저는 생치즈 피자. 시카고 피자. 왜 부르주아처럼 운동해? 아, 브로지아가 아니라 치즈를. 넌 그냥 새끼 1,000원짜리 피자빵이나 먹어. 그렇죠. 피자는 뭐 토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수한 뭐 자꾸 올리고 햄 올리고 뭐 고기 올리고 막 이런 피자를 먹으면 비빔밥 처먹던지 씨. 동훈이는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럼 매일 몇 끼니마다 피자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도핑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전자 움직임에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자를 더 넣어서 지들끼리 싸움을 붙이든지, 아니면 아예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빈 의자를 넣어주는 거죠. 누구 기준으로? 14족 기준으로.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는 애잖아요. 그럼 전자가 2개 많고 3개 많은 애들 집어넣으면 이런 효과가 안 나오는데, 하나 많고 하나 부족한 애를 넣어주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니네 생각해봐요. 14족보다 전자가 2개 많은 애가 누구예요? 16족이죠. 그럼 걔들은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전자들끼리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혼자 있는 애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가 하나 남잖아요. 그죠? 15족은 전자하고 연자과 전자수 하나 더 많은 애 아니에요? 그 전자가 옆전자를 밀어버려갖고 전자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요. 그럼 그러지 말고 13족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예 전자가 하나 부족한 애를 넣는 거죠. 그럼 양공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전자들이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돼요. 12족은 왜 안 되냐? 또 알죠? 여러분 12족은 홀전자수가 0이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없죠? 쌍으로 돼 있어 비행이 안 정해요. 12족도. 그럼 11족은요? 너무 불안해하는 다리 얘기를. 그래서 잘 안 섞여요, 애들이랑.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 많고 하나 적은 애들. 그래서 자, 지금 13족을 넣었으니까 양공을 집어넣은 거고, 15족을 넣었으니까 전자 하나 더 많은 전자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네가티브, 포지티브라는 말을 써서 전자 하나 더 많이 집어넣은 애를 뭐 N형 반도체를 하고요. 그 다음 전자가 하나 부족한 애를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3족이 누구 있죠?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텔륨. 앞자만 좀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럼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13족이고요. 15족이죠. 인 같은 것입니다. 됐어요? 그 전자가 이런 모습 잘 보세요. 여기 흰색 빈 공간이 생기면 이거 P형 반도체입니다. 양공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전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 N형 반도체예요. 전자가 하나 더 많아요? 부족해. 이 뜻이라고. 이런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불순물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가 훨씬 전류를 잘 흐르더라는 걸 나중에 과학자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접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반도체 혁명을 일으키죠, 과학자들이. 다시요. P형 반도체 보세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도핑한다. 원자과 전자가 3개의 원소이기 때문에 양공이 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양공이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양공. 진짜 저렇게 양공이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근데 생각해봅시다. 얘가 플러스 전환을 떴으니 양극장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밀릴까요? 당겨질까요? 양극이 들어가면. 밀리죠. 이 양공이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양극에 갖다 대면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전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자가 앞으로 양극적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자리가 지금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자리 됐잖아요. 근데 저기 시우가 제가 앞으로 딱 당겨주면 비내자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저 비내자를 양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양극을 딱 치우면 전자들이 이쪽으로 당겨질 거 아니야. 그럼 비내자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양공이 밀려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양공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 갔어요?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N형 반도체에서 여기가 양극이면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죠. 이쪽으로. 이해 갔어요? 전자가 하나 남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있는 전자가 앞에 전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당겨져야 되니까 앞에 다 걸쳐버리고 밀어버리고 밀리고 굴려서 여기 있는 전자가 툭 밀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무조건 전자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양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밑에가 음극으로 대전됐다. 그러면 양공이 당겨지고요. 왜? 전자들이 밀려날 거니까. 비내가 이쪽으로 오겠죠. 양극으로 대전됐다. 그러면 양공이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음극으로 되면. 전자들이 밀려나니까. 그럼 음극으로 되면 양공이 당겨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셨어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 전자가 주체예요. 전자가 밀려나면 양공이 앞으로 온다고 하고 전자가 뭐하면 당겨지면 양공이 뒤로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도핑, 인, 비소, 안티몬, 도풍. 요 인하고 비소는 좀 외워놓으세요. 비소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약을 받아라. 그럴 때 장희빈이 사약을 몇 그릇 먹고 죽었죠? 3그릇 마시고 죽었습니다. 마셔야 됐는데 얘가 막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하나 더 먹여. 그래도 오래오래 나지만 거적거적거리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 더 3분 먹고 죽었대요. 원래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약을 한 번 줬는데 살잖아요? 어명이라도 얘를 살려줍니다. 그거 살면 얘 운명이라고 살려준답니다. 근데 장희빈은 죽이려고 먹은 거야. 내가 보기엔 배불러서 죽었을 것 같아요. 3그릇 좀 먹으면. 자, 주요 전화 운반체를 볼까요? 양공. 빈 공간으로. 근데 너희들은 빈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 의자. 그러니까 양공이 자유전자보다 많아서 전자들이 움직일 자리가 많은 거죠. 다시.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양공보다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공은 꼭 전도띠에만 있는 양공이 아니에요.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도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전자들이 많이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게 양공인데 전자들이 양공보다 더 많아도 전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거고 전자보다 양공이 더 많아서 전자들의 움직임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P형, N형 꼭 확인하세요. 알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띠틈 사이에 가상의 에너지 띠를 그려주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전도띠에 가깝게 에너지 띠가 그려지거나 이쪽 원자가띠에 가깝게 에너지 띠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로 보면 되냐면 원자가띠하고 전도띠하고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새로운 띠가 있다는 건 징검다리를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알았어요? 그럼 어쨌거나 자유전자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원자가띠 쪽으로 붙은 거는 P형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띠 쪽 근처로 붙은 거는 N형 반도체인데 그걸 내가 미리 설명을 안 한 이유는 원자가띠에 가깝게 있는데 여기다 양공이 이렇게 써져요. 그럼 당연히 P형 반도체일 거고요. 전도띠 쪽에 가깝게 에너지띠를 하나 선을 딱 그려주고 거기다 전자를 그려놓으면 그럼 P형 반도체겠죠. N형 반도체겠죠.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문풀하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접합 다이오드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 설명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한 문제 꼭 나오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P형과 N형을 접합한다는 얘기예요. 자, P형과 N형을 접합합니다. 그럼 보세요. 둘을 접합을 했는데 여기서 P형과 N형이 접합이 되었을 때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접합면. 근데 이 접합면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만에 하나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아 돌고요. P형 반도체는 비의자가 남아 돌아요.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넘어가려면 이 접합면 쪽으로 양공과 전자가 몰려야 돼요. 이해가요? 그럼 여기 있던 양공이 이쪽으로 몰리려면 여기 무슨 극이 연결되면 되죠? 플러스요. 그럼 밀려나갈 거 아니야. 전자들이 당겨지니까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밀리겠죠. 여기는 전자가 이쪽으로 밀려가야 되니까 무슨 극이요? 마이너스 극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쪽으로 양공과 전자들이 몰려들겠지. 그러면 전자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요. 이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P. 알았어요? 다시요. P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극,
N형은 마이너스. 이해 갔습니까? 울지 말고! 울고 지랄이죠. 지랄. 자, 이 모습이 그겁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그림에 그려준 거. N형은 접합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고요. P형은 양봉이 접합면 이동하면 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알겠습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보시라고, 그냥. 알았어요? 이때, 요건 뭘 의미할까요? 보세요.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로 넘어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 얘기. 전자가 이리로 이동하면서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방출할 때, 만약 요 에너지띠만 조절하면, 요 빛도 날 수 있겠네요, 빛도. 가시광선, 그치? 그게 발광 다이오드. 미친 다이오드라는 뜻이 아니라 빛을 발생한다. 알았어요? 발광 다이오드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 알았죠? 근데 만에 하나. 잘 봐요. 만에 하나. 여기다 마이너스 극을 설치하고 플러스 극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공이 이쪽으로 가고 전자가 이쪽으로 울리겠죠. 그럼 접합면에는 양공과 전자가 모이지 않잖아요. 전류 안 흘러요.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냐? 보세요. 우리 집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60Hz예요. 초당 60번 바뀝니다. 그럼 우리 집안은요,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런 전류가 흐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걸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근데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직류로 바뀐다는 얘기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이 다 뭐예요? 직류죠.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알았어요? 집안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누가 있으면?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게 어댑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의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다이오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작용이라 한다고?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 알겠어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든다. 정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오드가 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다이오드 두 개 배웠죠? 첫 번째, 빛을 방출하니까 무슨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전류의 방향 한쪽 방향만 만드는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다? 시험에 정류작용 많이 나오고요. 발광 다이오드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요 그림은 뭘 알려준다고요? N형이 전자가 P형으로 넘어갈 때는 에너지가 안정화 쪽으로 온다. 그래서 뭐를 발산한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그걸 가시광선 용역쪽으로 우리가 조절을 한다면 빛을 낼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P형 반도체에는 무슨 극으로 연결해라? 플러스 극.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 그래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니. 이해 갔지? 그래서 전류방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흐르지 않는다. 질문. 다이오드를 설치하면, 집안에 다이오드를 설치하면 전기세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적게 나온다. 그렇지? 왜? 전류를 안 흐르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흐르게 하는 거지. 근데 웃기는 건 60Hz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2Hz라고 해봐. 이렇게 두 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껌뻑 이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껌뻑거리고. 알겠냐? 60Hz니까 순간적으로 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게 주파수라고 하는 거거든. 주파수가 클수록 눈의 피로도가 떨어지는 거 알아? 니들 컴퓨터하고 TV하고 모니터를 보게 되면 컴퓨터가 훨씬 주파수가 높아. 그래서 컴퓨터 화면이 훨씬 안정적이야. 선명하고. 만약에 카메라, 그 TV 송출 카메라로 컴퓨터를 찍잖아? 너 나중에 뉴스 볼 때 봐봐라. 컴퓨터 막 작업하고 있는 사람 거 찍으면 컴퓨터 줄가라가 생겨, 줄이. 못 읽는 거야, 그걸. 걔가 주파수가 높아서. 알았어? 실제로 보면 줄가라가 안 생기는데 인식을 못 하는 거지. 알겠어? 근데 컴퓨터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게 훨씬 뭐라고? 선명하고 눈에 피로가 없어요. 알았지? 그런 차이다. 자, 바이어스란 말은 뭐냐면 전압차를 의미하는데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린다면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야.
그게 어떤 경우냐만 알면 돼. P형 반도체의 플러스극,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극. 근데 역방향이 걸리잖아? P형에 마이너스가 걸리고 N형에 플러스가 걸리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지. 알겠어? 자,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접합면으로 몰리려면 P형에 무슨 극? 플러스극, N형에 마이너스극이 연결이 되면 접합면으로 얘가 옮기게 되고 그럼 순방향 바이어스가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그런데 역방향 바이어스는 P형의 음극. 그럼 어떻게 될까? 접합면을 반대로 양공이 딸려가고 전자가 밀려남으로 해서 접합면으로 양공과 전자가 몰려들지 않아.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해 갔어요? 보세요. 플러스 극의 P형, 마이너스 N형. 그러니까 전자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접합면을 넘어서 P형 반도체로 넘어간다 이거 전자가. 근데 이런 경우는 못 넘어간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들이 전자가 와서 떨어져 줘야 되는데 못 떨어진다는 거야. 양공이 돌아가 버리니까. 핀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자들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 거지. 얘가 일로 이동하고 일로 이동해. 얘가 빈자리가 있냐고 떨어져 주는데 얘는 왔다 뒤로 돌아가고 얘는 왔다 돌아가면 떨어질 전자가 없는 거지. 떨어질 빈자리도 없고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간격이 넓어지는 거, 이 간격이 얇아지는 건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쓰고 이 간격이 넓어지는 건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전극으로 나온다. 알겠냐? 봐라.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A, B. 자, C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통해요.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B에 연결했더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럼 X는 무슨 형 반도체일까? 여기 연결할 때만 전류가 들어와. 여기에 연결할 때는 P형. 요게 P형이고 요게 N형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왜?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잖아. 만약에 B를 연결했는데 전류가 돌았다 그러면 X가 N형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나온다니까 전류. 이해 갔어요? 자, 정류 회로라는 거 봐봐. 지금 선생님이 묻는 거에 대답을 잘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쉬워. 다이오드라는 건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만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일 때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정류라는 것은 집안의 교류 회로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순방향 바이어스 쪽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 다이오드의 활용, 발광 다이오드 빛을 방출하는데 우리한테 빛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뭘 보면 아냐? 가시광선을 줄 거 아니야. 그 에너지 띠를 조절하는 거라고. 양광과 재결을 하는데 다양한 색의 빛이 방출돼. 그래서 영상장치라든가 조명, 내시경, 방원, 신호등을 이걸 이용하는데 이게 지금 LED들이에요.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알았어? 필라멘트를 뭐 이런 거 아니라 영구적 얘는. 그 전기세도 훨씬 적게 나오고 비싸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말 있어. 전류가 흐를 때 파장과 위상이 동일한 이게 뭔 뜻인 줄 알아? 파장과 위상이 동일하면 뭐가 가능한 줄 아니? 보강이 가능해. 보강. 알았어? 보강이 가능하다고. 서로 겹치기가 가능하다고. 알았어? 겹치기가 가능하면 진폭도 커지고, 그지? 파장은 그대로인데 진폭이 커지면 정상파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 정상파가 에너지가 엄청 세요. 폭이 크니까. 알겠냐? 그게 굉장히 센 레이저를 발산시킬 수 있어. 알았어? 위상과 파장이 동일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건 얘들이 보강 간섭이 가능해서 엄청 센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여러분,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 세다고 했지, 예전에. 기억나냐? 초단파, 에너지 세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장파, 그럼 에너지 약하다고 배웠잖아. 얘는 파장이 그대로야. 근데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 셀 수 있어. 내가 예전에 기억나냐, 이거? 앞에 자기네 방, 뭐 이유 없이 싫으네. 그지? 때릴 때 탁탁탁 때리면 아프고. 근데 이거는 그대로 놓으라고. 이렇게 때리면 더 세다고 그러지. 진폭, 에너지. 알았어?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 뭐 지금 내가 또 보는 거. 이런 거 있죠. 레이저 포인트. 야, 이거. 그 다음에 CD나 DVD 시스템.
쏘는 거야. CD나 DVD도 레이저로 쏘거든. 쏘는데 움푹 파진 홍물 갖고 이 정보를 인식한다. 2분의 1란다씩 차이를 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맞고 나오고 여기 맞고 나오면 하나는 보강, 하나는 상쇄. 뭔 뜻이야? 하나는 0, 하나는 1. 뭐 이런 뜻이야. 0과 1의 이진법으로. 알았니? 우리가 보통 하드 같은 거 정보를 저장할 때는 자기장 방향으로 잡거든. 연극이 이쪽 있으면 0, 연극이 이쪽 있으면 1. 이진법으로 정보를 저장하는데 얘는 빛을 갖고 CD나 DVD가 이렇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 맞고 튀어나오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이용하냐? 스피드건. 네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릴 때 스피드 그건 안 쏴. 알았니? 차. 띵 소리 딱 치게. 특히 이거 어디서 많이 이용하냐? 야구장. 뭐 야구장 하나? 스피드건 갖고 와. 레이저. 알겠어요? 딱 쏘면 시속, 구속 팍팍 떨어지죠. 맞고 튀어나오는 걸로. 자, 요거 하나 알고 가세요. 요거 나오면 또 애들이 헷갈려서 하나 틀려요. 여러분, 광다이오드는요, 조금 원리가 달라요. 자, 이렇게 놓고요. N형, P형이라고 봅시다. 광다이오드는 전원장치입니다. 뭐라고요? 전원장치. 발광다이오드하고 달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걸 광자라고 할 거예요. 광자가 뭔 뜻이죠? 빛의 입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요것 좀 이해합시다. 제가 아마 화학 시간에 알려줬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붉은색이고요. 파란색입니다. 누가 에너지가 세요? 파란색이 세요. 뭔가 들었군요. 수업은 들었는데 잘못 들어서. 그지? 봐요. 빨간색은 에너지가 약합니다. 장파장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2만원. 얘는 에너지가 셉니다. 5만원. 다만 입자가 4개죠. 입자가 4개죠. 밝기가 같다고. 밝기.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기가 같다고. 빛이 세기. 다시 말해서 봐요. 광자를 쏜다는 건 요걸 쏜다는 거예요. 요거 2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럼 빛을 쏘게 되면요 N형 반도체에 전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 전자가 만약에 광자에게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N형 반도체를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도선을 따라 얘가 튀어나가요. 이 도선을 따라 전자가 튀어나가요. 그럼 여기가 뭐가 생기겠어요? 이 자리에 튀어나갔으니까 양봉이 생기겠죠. 양봉이. 그럼 양봉들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P형 반도체는 이미 뭐가 있었던 곳이야? 양봉이 있었던 곳이잖아. 근데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 양봉이 자꾸 생겨버리면 얘들을 밀어내겠지. 여기 있던 양봉들을 밀어내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근처 양봉들이 몰리게 되면 결국 여기 있던 도선에 있던 전자가 이 양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전체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광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게 광다이오드예요. 알았어요? 여기에 자 이렇게 P형, N형, P형이 설치가 되면 왜요? 전자가 나오니까 음극이고 여기는 양극이 되겠죠? 이렇게 N형, P형을 연결하면 여기서 빛이 나오고 이게 발광다이오드입니다. 전원장치가 광다이오드야 발광다이오드야? 전원장치가? 광다이오드. 얘가 바로 광다이오드. 이거 광전자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면 전자 양극이 분리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고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주는 전원 장치라는 거죠. 리모컨의 수신부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화재 경보기, CT 검출기 이런 것들이 신호를 받아서 전원 장치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따로 배터리 같은 거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빛으로 감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모컨 수신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리모컨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가전제품에 있을까요? 리모컨 가전제. 가전제품이 이게 수신부인데 야 리모컨이 송신부지 그거는 무식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띵띵띵 쏘면 거기서 그 신호를 받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받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부팅을 시키고 막 이러는 거죠. 멀리서. 근데 여러분 송신부는 전원장치 있어요. 알죠?
리모컨 열어보면 건전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런 역할을 한다. 알겠어요? 야, 이렇게 띄워놨어. 이거 부도체야, 반도체야? 도대체. 모르지. 아직 설명이 없으니까. 자, 이거 지금 이게 다 고체거든 말이다. 그냥 그래서 얘는 지금 부도체냐 아니면 반도체냐를 물을 수가 없어. 비교 그림이 없어갖고. 단순하게 A를 무슨 띠? 전도띠라고 하고, 여기는 원자가띠, 여기는 기간격. 이해 갔어? 폭의 차이에 의해서 고체의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영역 비주무. 여기 가까우면 전도도가 높아지겠죠. 이해 갔어요? 그냥 그것만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절대롭지 않고, 야, 맨 뒤부터 풀게. 맨 뒤로 넘어가. 아니다. 잠깐만. 얘들아. 잠깐. 얘들아, 18번 잠깐 와봐. 18번. 자, 이 입력 단자를 보면 이게 교류지. 교류가 뭐로 바뀌었어? 직류로. 그럼 여기 반도체가 있다는 얘기네. 자, 반도체 표현이 아니고, 보셔요. 우리가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순방향 바이어서 걸렸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반도체를.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 표현 기호는 누가 답이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알았지? 이 화살표 방향이 전류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 알았냐? 자, 수능 문제다. 수능 문제. 요 그림 잘 봐. 요거 보이냐, 요거? 요거? 자, 몇 쪽이 들어온 거야? 25번이야. 몇 쪽이 들어온 거야? 15쪽이 들어온 거야. 전자 하나가 더 많은 거니까. 이게 무슨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이면서 문형? 무슨 형? N형이라고 하는 거야. N형. 됐냐? 그 다음에 N형은 말이야. 이 정도의 사이 전자띠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 이런 표시로 합니다. 알겠지? 이게 N형 반도체다니? 가에서 원자가 띠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맞나 틀리나? 핵으로부터 거리가 어떠니? 가까워. 다르겠잖아 서로. 띠가 다를 거 아니야. 야, 얘들이 겹쳐 있어? 아니면 약간 이웃하고 있어? 그러면 거리하고 멀잖아. 거리 간격이 다 다르다고. 에너지 띠가. 알았어? 사실은 뭐 평균 에너지가 똑같은 놈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밀려나서, 알았니? 밀려나서 그렇게 된 거야. 왜? 야, 같아버리면 이 차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하나 있을 때하고 이렇게 좀 띠로 있어도 똑같아야 되잖아, 차이가. 근데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오히려 하나 있을 때 에너지 전자 껍질이 하나 있을 때보다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이 차이가 좀 좁아지는 거지. 알았어? 좁아져서 에너지 차가 줄어들어서 올라가기 쉬워지는 거니까. 다음에 나에서 A 원자까지는 5개다. 이거 맞았지? 다음, 나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의 전압에 걸면 P형 반도체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순방향 바이오스의 특징이잖아. 오케이? 다음 28번. 이렇게 그림이 다 같이 나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하라고? 100% 맞춰야 된다. 알았냐? 네. 자, 봐라. A가 뭐라고? 절연체 혹은 도대체. 구도체. 절연체란 말도 쓴다. 요거 도대체. 반도체. 씨발. 반도체. 반도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체겠죠? A는 맞죠? 전기 전도성 누가 좋아요? C가 더 좋죠. 온도가 높을수록 이라고 했어요. B에서 양공의 수는 어떻게 되겠다? 늘어난다죠. 왜? 양공 여기 생기죠.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치?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얘들이 전도성이 떨어지는 거야. 도체가. 얘하고는 다 높아진다. 알겠지? 자, 여기도 이거 뭔 문제인지 알지? 아까 선생님 물어본 거. 자, 문제를 잘 읽어. 자, A에 연결했을 때였어. A에. 야, 이거 무슨 다이오드야? LED. 발광. 그렇지, 이거 발광 다이오드라고. 근데 A에 연결했을 때 그럼 이 짧은 게 뭐니? 음극이지? 그럼 이 X가 누굴까? N형, P형. N형. 그렇게 보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Y에서는 주로
양공이. 이거 P형이니까 맞잖아. 설명이. 그 다음에 S를 B에 연결할 때는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의 이동 방향은 멀어지는 방향, 역방향 바이러스. 맞았지? 이것도 이런 설명을 알아들으면 돼. 32번 얘부터 봐. 얘 이름이 뭐라고? AS 그지? 서비스지 그지? 비소야 알았니? 좀 수준이 높은 개그라 못 알아들었구나. 저 새끼 두 번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없는 걸로 하자. 편집값이라. 몇 쪽이야 비소? 13, 15, 15. 15쪽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형 반도체? 네. N형 반도체고 여기 누가 생겼어 지금? 양호. 양공이 생겼잖아. 인규, 풍알칼, 인털, 그죠? 이게 다 13쪽이야. 알겠어? 그게 P형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N형이 여기 있고 P형이 여기 있네. 맞지? 그럼 이거 순방향이 역방향이야. 순방. 오 멋진데. 역방향이지? 왜?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게 N형이 있는 꼴이잖아. 그럼 전류 안 통하죠. 이해 갔어요? A가 N형이잖아. 네. N형이 양극에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N형은 음극에 연결돼 있어야지. A는 N형 반도체고요. B에서는 주로 양공이죠. 맞죠?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나의 다이오는 역방향 전압이 감지된다. 맞았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로 내려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접합면으로 양공과 전자가 몰려든다는 얘기고, 그럼 순방향, 역방향 뭐라고? 순방향이고 그 뜻을 그려준 거야 그림이. 이해 갔어? 그래서 플러스는 P형, 마이너스는 N형 전류를 흐를 수 있다. 자,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비대너지는요 반도체의 띠간격과 같다. 맞는 표현이에요. 띠간격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내려오니까 그 띠간격의 에너지를 조절해서 색깔을 맞추는 겁니다. 띠간격에 따른 다른 빛 색깔의 빛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간격에 따라서 다음 빛이 방출될 때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해한다. 자,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해한다. 반대죠. 원자과 띠가 올라가려면 빛을 흡수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얘가 지금 백색 외선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백색 외선이잖아요. 그럼 이 띠간격은 잘 들어봐요. 여기 띠, 전도띠에 있던 전자들이 원자과 띠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잖아. 연속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요?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도 다 달라요. 띠가 뭉친 거니까. 맞죠? 원자과 띠도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뭐 빨주노초 파란색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색 예선인 거예요.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다고요. 띠들이 뭉쳐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냥 띠 그러면 단색광만 나오잖아요. 근데 띠에 뭉텅거려. 띠에 뭉텅거려. 그럼 거기서 다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에너지.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백색 예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띠 간격을 우리가 만약에 조절할 수 있다면 단색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대신. 알았습니까? 왜? 그 띠 간격 중에 가시광선 하나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경우 못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심할 거요. 자외선이 많이 나오면 큰일 나겠죠. 뭐 타겠죠. 다 타겠죠. 그죠?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얘 무슨 형 반도체? 여기 하나 써 있잖아. N형. 그럼 얘 몇 쪽? 15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B가 N형이란 얘기예요. 그럼 A, B 어디에 연결해야 돼요? N형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디? A. B. 긴 게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라네. 긴 게 플러스는 뭐? 아 그렇네. 아 A가 그러네. 아. A가 C구나. 돈으로만. 응? 대박 치지 말고 점수 대박을 좀 쳐보라고. 씨. 자, A에 첨가한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는 4개보다 적다. 맞나 틀리냐? A P형일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13족이니까 가에서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전류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틀렸단 말이야. 얘는 가에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결합한다. 맞았잖아.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 설명이잖아. 맞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이게 전혀 어려울 거 없어. 이거 봐봐. 가하나 어디서 전류 갈러? 나이 가,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잠깐만. 한 명. 나,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가네 가. 누구? 가가 정답이죠? 긴 게 플러스라고. 이게 순방향, 이건 역방향.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고, 티귿 봐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접합면을 전개로 멀어진다고 해야 돼. 역방향이니까. 맞지? 그 티귿은 틀렸어. 네, 저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좀 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맞불 맞불 맞불. 풀맛 풀맛 풀맛. 자, 이거 뭐 그린 걸까 얘들아? 이거 뭐 그린 걸까? 발광다이오드야 이거. 알았어? 왜 여기 전원장치라고 써있잖아. 니네 광다이오드가 전원장치라고 했잖아 내가. 그지? 그럼 이건 발광다이오드겠지. 맞냐? P형과 N형을 접합을 낳는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하는 걸 나타내는 것인데, 보자. 니은 누구라고 생각돼? 전자지. 자유전자겠지. 니은은. 맞아? 근데 이게 접합면이란 얘기야. 접합면 쪽으로 양공과 전자가 모여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P형에 해당되는 기역은 무슨 극이어야 돼? 그렇지. 이게 플러스 극이어야 된다는 설명이야. 그래서 1번 맞았지? 2번 맞았지? 3번 맞았지? 순방향. 4번은 맞았지? 5번은 아니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띠로 내려와야지. 그래 방출되니까. 이해 갔어? 5번이 틀린다. 다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그림을 잘 봐봐라. 고체 A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기 저항. 얘들아, 요거 하나 알아보자니? 우리가 전기 저항을 계산을 할 때, 잘 봐. R은 가끔 나오는 거야 이거. 뭐에 비례하는가 봐봐. 잘 봐. 놀라 빨리 달리고 있지 얘가. 이 장애물 달리기야. 사람이라고 해서 합시다. 그런데 잘 봐라. 요런 원통이 있고 요런 원통이 있어 얘들아. A, B 중에 어디 통과하는 게 쉬워? 그렇지. B는 머리다 쓰고 달려야 되겠지. 통과를 못해서.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얘기. 이해가냐?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 달리는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래. 자, A, B 중에 어디 통과하는 게 쉬워? B지. 그럼 저항이라는 것은 길이에 비례하잖아. 긴 게 저항이 클 거 아니야. 마지막이야. 면적과 길이 똑같은데 하나는 못이 박혀있어. 통과하는 순간에 긴축 국물이 흐르겠지? 그러면 어디가 저항이 큰 거야? A, B 중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비저항이라는 거. 로우.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로우, 비저항. 내부 저항이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저항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 로우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 알아두라고. 알았니? 그러면 야, 내부 저항 로우 값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L분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지? 내부 저항 값은 그렇게 알아두라고. 자, 기억 A는 반도체다. A 봐봐. 저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나에서 B의 그래프는 누구라고 생각되냐?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기 저항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반도체의 특징이라고. X는 누굴까? 그러면 A야. 도체. 도체는 오히려 전도성이 떨어져. 왜? 중심 양이온의 진동운동 때문에. B는 원자과 띠의 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맞잖아. 그치? 원자가 네가 전도대로 전이할 수 있고 걔가 다시 돌아올 때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게 발광다 이거야. 어떤 스펙트럼을 낼 수 있다. 연시업 스펙트럼을 낼 수 있다. LED. 알겠냐? 야, 그래도 뭔가 여기는 쉽지. 그래도 할만하지. 여기는 다 그런 것만 내는 거야, 시험에. 순방향과 역방향 바이어스만 알면 돼. 됐고. 아, 이거 한번 보라. 이게 회로도인데, 회로도. 이거 저항은 알겠지? 삐죽이 저항. 자, 다이오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가하고 나중에 어디가 순방향이야? 너. 너. 가. 어디가? 가. 뒤에가? 어디가 순방향이야? 니네 이런 그림이 그렸으면 이거 이런 거라는 건 알지? 왼쪽이 무슨 형? 비. 그렇지, 오른쪽이. 네. 여기 봐도 어. 이해 갔어? 가와 나에서 전류 모두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양공의 이동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양공은 P형에서 전자가 N형에서 둘의 조합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정류회로 이용할 수 있겠죠. 지금만 정답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기억, 니은, 이응, 시읒 써있는 거 있죠? 개념 완성 문제인데 이런 건 잘 보세요. 입에 있을 거니까. 도체, 부도체. 도체, 원자가 띄하고 전도띠 피트만 보라고. 요건 뭘 거 아니야? 반도체나. 모르겠죠. 그죠. 모른다라고 봐야 돼요. A는 부도체다. 부도체는 아니죠.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죠? 네. B의 원자가 띄 있는 전자된 에너지를 모두 같아요? 줄였어요. 그렇죠. 아까 어디에 나왔었어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거죠. 이 문구가 계속 나온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다음, 고체 A의 에너지띠 구조를 절대 온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0켈빈 온도에서 전자가 차 있는 에너지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온도를 높이니까 자유전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죠. 기잖아요. 이건 잘 보세요. 이 검은 색깔이 자유전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억을 뭐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을 전도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왜? 시커먼 곳에서만 전자가 차 있는 바닥 상태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럼 위칸, 아래칸 중에 어디가 원자가 띠라고? 위칸이 원자가 띠인 거죠. 이해 갔어요? 이제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 갑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자유전자가 막 올라가더라. 그럼 이건 도체 아니에요. 도체는 아니죠.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도체 아니면 반도체거든요, 지금 얘기는.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전도띠다. 맞았죠? A는 도체이다. 아니잖아요. 반도체 아니면 부도체지.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는 걸 보여주죠. 전도띠에 전자가 많아지니까. 이해 갑니까? 네. 자, 수능 문제네. 20년 수능. 재작년이네요. 사물에서 AB의 에너지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AB는 반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누가 반도체, 누가 절연체니? A가 그렇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여기서 2V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단위예요, 여러분.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쿨롱. 볼트는 뭐라고 부른다 했지? 줄 퍼 쿨롱. 줄이에요, 줄. 알았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1.1이죠. 저게 에너지. 전자 하나의 에너지. 화학은 다르죠. 1312kJ이잖아. 기지. 에너지 준위. 그럼 퍼몰 6 곱하기 10의 3승계 곱한가. 얘는 되게 작고 걔는 6.02 곱하기 10의 3승계를 합친 거니까 크고. 이해 갔어요? A는 반도체가 맞고요. 전기 전도성 A가 B보다 좋고요.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는 누가 더 많아야 돼요? A가 많죠, 당연히. 전도가 좋은데. 이해 갑니까? 괜히 멋지게 써놓고 답은 되게 쉬워요. 자, 이게 4월 2번 문제네요. 학생들이 나왔고요. 여러분 비주얼 갖고 찍지 마세요. 알았어요? 얘는 기분 나빠요. 왜 틀리고. 자, 봅시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머리가 길지 않았어요.
여학생도 짧고요. 남학생 스포츠 머리 이랬거든. 세월이 흘렀다는 거. 자네 스포츠를 떠오면 서울대 갑니다. 뭐라고? 아니, 자 봅시다. 도체랑 반도체의 에너지띠 구조입니다.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도체의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아. 아니 꼭 이렇게 연못으로 거의 모델처럼 찍은 애들이 거의 틀려요, 그죠? 머리가 비었다는 거죠.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체로 전이하면 원자가띠에 양봉이 생겨. 맞아요. 이뻐 보여 얘가, 그죠? 다음에 이 바보. 전기 전도성은 반도체가 도체거든. 이것도 왼쪽 면으로 모델 포스를 취했네요. 얘만 정답이에요. 이해 갔지? 무슨 말인지? 예. 자, 이제 7월달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여기 모의고사 중에 6월이나 9월이 뜰 겁니다. 걔는 자세히 봐주세요. 그거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니라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즘 평가원에서는요, 요청 문제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쉬워서. 자, 봅시다. 얘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고 줬어야 해. 안 그러면 얘가 전원체일 수도 있잖아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이거 맨날 나오죠, 이 문구. 지겹지 않아요, 지금?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체로 전이할 때는 띠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도체는 A보다는 전기력이 좋다. 너무 쉽죠? 문제가. 계속 몇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6월달 모의고사인데 가로쳤으면 뭐예요? 2학년들이 나왔던 모의고사예요. 이것도 중요하게 잘 다뤄줘요. 2학년들. 이것도 평가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자,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직류전원, 교류전원, 스위치 막 별거 다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다이오드라면 여러분 이걸 여기다 딱 연결하면 뒤에 전류 흐른다는 겁니다. 흐릅니다. 교류는 무조건 흐르겠죠. 정류작용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A에 연결하면 모르죠. 뭔가 써있겠죠. 그죠? 자 봅시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류 흐른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요쪽이 X가 무슨 반도체야 돼? 여기 연결하면 X가 P형이어야 되죠. 플라스틱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가서 여러분 여기다 연결하면 얘는 상관없는 겁니다. 알죠? 페로도에서 여기 연결하면 또 여기에 연결하면 이것도 상관없는 거고요.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X는 P형 반도체다. 정답이죠?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요. X의 내부에서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순방향 바이어스. 맞았어?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일정합니까? 교류입니다. 다르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류의 색이 다르다고요. 방향은 일정하게 잡히겠지요. 아셨어요? 교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 그림 잘 보세요. 교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류. 아셨습니까? 자, 수능 문제. 16년 수능입니다. 가는 그래서 뭐란 얘기입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나는 실리콘에 갈륨을 첨가한. 여러분 갈륨 그러면 요거 보시면 안 돼요. 전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15조. N형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의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가요. 또 나왔어요. 지겹죠? 다음 나에서 A 원자는 원자가 전자, 원자 전자는 5개다. 맞았죠? 나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의 전압을 걸면 P형 반도체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말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자, 16년 6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이거를? 아니 진짜 그 광 다이오드. 이건 알광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LED예요. 이게 LED. 아셨죠? 자, 그렇다면 A는 무슨 형이 될까요? N형에 연결되려면 여기는 N형이라고요. 알았어요? 이게 N형, B가 P형입니다. 그러니까 광다이오드 P형에는 P가 연결돼야 돼요. 알았어요? 네. 왜? 이게 음극이고 양극일 거니까. 전원장치에서. B에서는 주로 양봉이 맞잖아요. P형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태양전지 PN 접합면 생성이 양봉은 P형 반도체 방향으로 이동한다. 다시요. 태양전지라면 얘를 말해요. 광다이오드. PN 접합면에서 생성된 양봉은 P형 반도체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 빛이 광자죠. 틀렸어요. 광자가 누구한테 에너지를 주죠? 전자 전자. 그럼 전자가 빠져나가죠. 그럼 양봉이 생기죠. 그럼 이 양봉이 생기면 자, 이 생성된 양봉은 P형 반도체 방향으로 이동을 아니. 아니요 A형으로. A형 여기 P형에 있는 양봉들은 어디로 이동해요? 여기 조심하세요. 얘는 다이오드이지만 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선에는 전자가 있거든. 이 도선에 있던 전자가 여기서 양봉들이 생기거든. 봐라. 이 접합면에서 어떤 현상이 생길까? 바이어스로 설명하면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 원리랑 똑같아. 전자는 이쪽 면으로 이동할 거고, 알겠어? 양봉은 이쪽 면으로 이동하는 거야. 왜? 여기서 양봉이 막 생기잖아? 그럼 그 양봉의 양전하가 P형의 양전하를 잃어버린다고. 그 이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이쪽으로. 알겠어? P형 반도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밀어낸다고. 발광도의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봉이 결합해서 빛이 나오고 있죠. 이해 갔어요? 다시 말해서 예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역방향이 걸려야 방전 효과가 나타난다. 알았어요? 자, N형에 있던 전자가 빛을 받아서 광전자로 튀어나갑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양봉이 생기죠? 그 양봉들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해서 P형 쪽에 있는 양봉들을 밀어내는 거죠. 어디로요? 이 끝으로. 그러면 도선에 있던 전자들이 그 양봉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도선은 전자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거 A형 반도체의 무슨 형? 점 봐. 점. 15형. P형. 이건 13조. 여기 N형이고 P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N형, 여기가 P형. 여기 N형이고 P형이면 이거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역방향. 그래서 전혀 안 흘러요. 됐습니다. 됐죠? 자, 이거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하면 문제를 다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동일한 전지, 동일한 전구 P와 Q를 연결한 후 이거 무슨 회로라고 하니 얘들아? 이거 병렬이라고 하거든. 근데 봐라. 분명히 XY는 저항, 좌이오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저항, 다이오드를. 그럼 하나는 다이오드고 하나는 저항이라는 소리가 되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가 다이오드고 하나가 저항일 때 얘들아, 만약에 다이오드 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한쪽 방향으로 직렬이 형성이 될 거고, 만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건 병렬이 되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왜? 항상 저항 쪽에 전류가 흐를 거고. 알았어? 반도체 쪽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구는 병렬이 되고 PQ는. 근데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PQ 중에 하나는 꺼지는 거야. 이해 갔지? 자, 연결 스위치를 A에 연결하니까 둘 다 들어왔네. 뭐겠니? 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야. 둘 다 들어왔으니까 참고로 얘들아, 꼬마 전구를 두 개의 꼬마 전구를 직렬로 연결할 때랑 병렬로 연결할 때 누가 더 밝을까? 병렬이 훨씬 밝아. 왜 그럴까? 여기서 밝다는 게 VIP야. VIP. 전압 곱하기 전류. 어차피 병렬은 전압이 똑같잖아. 병렬은 뭐 생각하면 되는 줄 알지? 멀티콘덴서. 뭐 딱 꽂아도 다 220 아니야. 맞지? 그럼 전압은 그대로고 거기다가 전류 각자가 받으면 VI가 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직렬은 전압이 나뉘어. 알아서 220은 여기가 110 떴어. 그럼 여기 110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나뉘어 버린다고. 그리고 직렬은 저항이 개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전류가 감소하거든. 그 밝기가 훨씬 작아져요. 병렬이 밝습니다. 우리는 그것 말고도요. PQ 전구가 다 들어온다. 그럼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들어오니까 X, Y 중에 어떤 것이 반도체든 PN으로 접합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위가 P, 아래가 N. 알았어요? 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B는 B에 여기 연결했더니 이거 꺼졌네요. Y가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Y가. 알았어요? 그리고 Y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위가 무슨 형? P형. 아래가 N형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질문? P의 밝기는요? A 때가 밝아요? B 때가 밝아요? 이때 똑같아요. 이거를 시험에 냈으면 대박이죠? 똑같을 것 같아요. 얘들아, 얘를 기준으로 볼게. 얘가 예를 들어 100볼트라고 하자. 전압이 100볼트. 둘 다 100볼트 아니? 근데 A에 연결하면 둘 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 얘를 1옴이라고 해. 1옴. 둘 다 1옴. 똑같은 전구니까.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안 하라고. 얘들아, 원래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2지를 하거든? 그러지 말고 1옴, 1옴인데 제일 작은 저항이 몇 옴이야? 그냥 1옴이지. 그거보다 작아. 무조건 병렬은 둘의 저항값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아. 보여줄게 그냥. 그러니까 이건 감이야. 너네가 이걸 배우라는 거 아니야. 2옴짜리가 있고 여기 6옴짜리가 있어. 이렇게 병렬 연결돼서 얘 합성저항은 몇 옴보다 작다. 그래, 그거야. 2옴보다 작다니까. 알았니? 진짜 해봐도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6분의 얼마니? 4지. 얘는 2분의 3옴이야. 1.5. 야, 10옴이 있고 1옴이 있다. 얘 합성저항은 누구보다 작다? 1옴보다 작다니까 무조건. 작은 거보다 제일 작다니까 합성저항은. 고로 얘가 없을 때는 그냥 1옴이잖아. 이거 같이 병렬 연결되면 1옴보다 작은 저항이기 때문에 병렬 때 얘가 더 밝아. 알았어? 이건 나오면 니네 대박으로 틀려. 왜? 회로도를 모르니까. 알겠냐? 그래서 우리 집안이 병렬인 이유야. 알았어? 우리 집안이 병렬인 이유가 그거야. 알겠어?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고. 니네 크리스마스 트리는 직렬일까 병렬일까? 그건 직렬이야. 그래서 25개짜리하고 50개 있으면 누가 더 밝을까? 전체 밝기가? 25. 똑같아. 왜? 100개는 밝기를 100분의 1로 나눈 거고 50개는 50개로 나눈 거고 25개는 한 개 밝기 그러면 25개가 더 밝죠. 알았어요? 전체 밝기는 똑같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뭐 50개짜리 사갖고 있냐? 도박일 거야. 이지를 하지 마요. 똑같습니다. 자, 기억 X는 저항이다. 어떻습니까? 맞죠?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순방향을 변함에 걸릴 거고요. Y는 정류작용하는 전기소자 다이오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숙제 잘 해오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